안녕하세요, 정관님. 청년 미래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기라고 하고요. 올해 2026년 6월 청년 미래적금이 출시되는데 이 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적금입니다. 그래서 첫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원금이 100%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둘째, 너무 길지 않고 청년들이 돈을 모으기에 적당한 3년이 만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 기여금 매칭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지금 설명해 드릴 건데, 매달 50만 원씩 꽉 채워서 납입하면은 만기 때 최대 2,255만 원이라는 든든한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 미래적금의 가입의 기본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소득인데요. 개인소득은 총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이고, 만약에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면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어야 이제 조건이고요. 마지막 조건으로는 이제 청년 도약 계좌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미래적금에 이제 기여금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기여금의 형태는 총 급여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 또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에는 기여금이 12%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것을 우대형이라고 하고요. 총 급여 3,600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형이라고 해서 6% 기여금이 지급되고요. 총 급여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에는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맞벌이 부부들에 대해서도 이제 페널티가 조금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맞벌이 부부의 발목을 잡았던 결혼 페널티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가구소득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기준을 조금 높였어요.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인 가족 기준에서 200%에서 250%로 상향했고, 우대형의 경우에는 2인 가구 기준 150%에서 200%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미래적금의 수익 구조를 보자면은 얼마가 받는지 2,255만 원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제 층으로 쌓는 것을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층에는 내가 납입한 원금입니다. 납입한 원금은 매달 50만 원 기준으로 36개월 넣었을 때는 총 1,8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기본금리 5% 기준에다가 은행이나 기관별 우대금리가 2, 3% 정도 추가로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8%가 이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층인 세 번째 층에는 이제 정부 기여금 소득에 따라 12% 또는 6% 정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층에는 이제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15.4%가 면제되는 수익 구조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 쌓고 나면은 실제 수령액은 일반형의 경우에는 2,138만 원이 되고, 우대형의 경우에는 2,255만 원 정도 됩니다. 시중은행 적금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수치인지 이제 바로 체감이 되실 건데요. 우대형의 경우에는 19.4%인데 초고금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데요.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시중은행에서 5% 정도만 돼도 적금금리 꽤 높은 건데, 이 청년 미래 적금 경우에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적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청년들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년 미래적금의 장점과 한계를 그래서 살펴를 보자면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장점입니다. 원금 보장에 최대 19.4% 적금 금리가 적용이 돼서 역대급 실질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청년 도약 계좌가 있는데 5년은 많이 길다고 했는데, 요번에는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어 가지고 완주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등 다양한 은행 이런 취급기관이 많아져가지고 접근성이 이제 극대화됐다는 게 이제 장점이에요. 다만 아쉬운 점이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까지 줄었다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저번 제도인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만 원이었는데 공격적으로 저축하시는 청년들에겐 조금 아쉬운 한도일 거고 혜택도 조금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소득 및 중소기업 재직 여부에 따라서 기업 매칭률이 0%, 6%, 12%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건에 따라서 기여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청년 미래적금의 장점과 한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도약계좌와 청년 미래적금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 미래적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청년 도약계좌 그리고 새로 나오는 미래적금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이제 두 상품의 이제 핵심 차이점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납입 기간인데요. 청년 도약 계좌는 5년이라는 기간이고 청년 미래적금은 3년이죠. 그래서 5년은 사실 조금 긴 기간이다 보기 때문에 장기 목돈을 만들기 또 좋긴 하지만 이게 유지를 못한다고 하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청년 미래적금은 3년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부담은 적고요. 이제 다만 청년 조약계좌의 월 최대 한도는 아까 말한 70만 원이기 때문에 청년 미래적금보다 20만 원 더 많기 때문에 돈을 모아가는 데에서는 강력하게 저축할 수 있는 걸로 좋기로는 이제 청년 도약계좌이고 청년 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최대 6%지만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 12%를 받으실 수 있는 분한테는 12%가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조금 수익 구조에서 보자면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조금 가져가기에는 좋은 것 같고 청년 미래적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가져간다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청년 도약계좌가 좋아요.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다고 하면 청년 미래적금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넣으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자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적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 예상 수령액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가져가고 월 최대 한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 월 수령액이 약 5천만 원 이제 크게 만들 수 있고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가져가면서 이걸 최대한 깨지 않고 유지한다면 좋은 점은 총 2,200만 원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은 매달 여유가 좀 더 있고 5년 동안 큰 돈을 굴려보고 싶은 사람은 청년 도약계좌를 가져가는 게 좋고 5년은 좀 길다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3년 동안 좀 짧고 굵게 높은 수익률을 챙기고 싶다면 청년 미래적금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위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청년 미래적금을 선택하기에 유리한 사람은 중소기업 신규 취직자 또는 12%의 우대 매칭을 받을 수 있으신 분 그리고 3년이라는 내 전월세 보증금을 좀 단기간에 만들고자 하는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청년 미래적금이 좋을 수 있고 긴 유지 기간이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청년 미래적금이 좋을 수 있고 청년 도약계좌를 유지하거나 선택하는 게 좋은 분들은 월 50만원 이상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대 70만원까지니까 더 많은 돈을 좀 저축할 수 있는 여력분들한테는 청년 도약계좌가 좋을 수 있고 또한 3년 내 전월세 보증금이 아니라 5년 그 이상의 기간에 이제 주택 구입 등 좀 큰 돈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청년 도약계좌가 유리할 수 있고 비상시 계좌를 깨지 않고 부분 인출을 이제 활용할 수 있으신다면은 이제 청년 계좌가 좋겠죠.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떤 게 딱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내 자금 계획 또는 저축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라서 단순히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본인이 잘 결정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미래적금에 이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3가지 정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아예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이제 이런 조금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야 이제 가입이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소득이 있다면 먼저 소득금액증명원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해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고, 이제 또 가입 후 소득이 올라가면 적금이 취소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가입 시점의 소득 기준으로 이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 소득이 변동이 있는 거에 따라서는 취소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기 때문에 가입 시점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전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만기 전에 이제 해지하면은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면서 일반 과세, 우리가 은행에 그냥 돈을 넣는 적금과 같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 조건이 질병, 재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금이 일부 지급될 수 있다고 하니 그런 것들은 필요할 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남들이 가입을 해서 다 가입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이제 비교를 하고 소득, 투자 성향, 자금 계획에 맞춰서 이제 자산을 형성하는 시나리오를 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